자, 이번 단원부터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라는 말을 1학년 때부터 들어봤죠. 자, 지수는 일단 보시면 용어를 먼저 보면 되겠네요. 자, A를 N번 곱했습니다. 우리가 중1 때. 자, A를 N번 곱하면 A의 N제곱이라고 했죠. 즉 A를 N번 곱하면 A의 N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2를 4번 곱하면 그죠? 수학 기호로 물론 계산하면 16도 되지만 이게 4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의 수학 기호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2를 뭐라고 하죠? 밑이라고 하고 그죠? 이 4를 이 2가 곱해진 바로 뭡니까? 개수죠, 개수. 개수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지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지수에 관한 법칙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법칙을 몇 가지 배우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자, 거듭제곱의 곱셈입니다. 이런 용어까지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먼저 식을 보면, 자, 모두 다 여기는 m과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1, 2, 3, 4 이런 자연수인데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지수법칙 1번인데 자, 무슨 말이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a의 세제곱은 a를 3번 곱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a의 제곱은 a를 2번 곱한 게 되겠죠. 그 놈을 다시 뭐 해둘라? 그 두 개를 곱해둘라 이 말입니다. 곱해달라.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문자가 a이면서 a가 몇 개가 되죠? 5개가 곱해진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a의 5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3자와 이 뒤에 있는 숫자를 뭐 해서 더한 결과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더한 결과가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1번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이 지수 두 가지를 뭐한다? 더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끼리 뭐한다?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번을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는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은 맞죠? 밑이 선생님 또 잘못 썼네요. 자, 봅시다. 밑이 같을 때의 곱은 지수를 더한다. 이렇게. 그냥 지수를 더한다까지만 외우지 말고 반드시 밑이 같아야 됩니다. 밑이 같은 것끼리만 지수를 뭐 해준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보시면 1번은 x 곱하기 x 9죠. 자, 여러분들 x라고 쓰면 여기 지수는 뭐죠?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즉 x와 x
9제곱을 곱했죠. 그러면 지수를 더해주면 얼마 됩니까? x의 10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한다? 생략할 수 있겠죠. 문제 풀 때는. 자, 두 번째는 a 세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인데 a는 1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밑이 모두 다 똑같죠. 그러면 3과 2와 1을 더해서 a의 6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x 세제곱 y제곱 x인데 이것도 그냥 기수를 다 더해주면 안 되겠죠. 왜? 밑이 똑같은 것끼리만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지수가 3이고 지수가 1이니까 x는 몇 제곱이 되고 4제곱이 되겠죠. 4제곱이 되고 y제곱은 다른 y와 똑같은 거듭제곱이 없으니까 y제곱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걸 답을 적으라 할 때 x 4제곱 곱하기 y제곱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중1 때 문자와 문자의 곱셈은 문자를 곱셈 기호를 뭐한다? 생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이 같은 것끼리만 곱하고 밑이 다르면 다른 것끼리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수법칙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좀 더 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이 이걸 이제 공식으로 생각하고 꼭 이거에서 이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지수법칙은 반드시 거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가는 게 첫 번째 지수법칙은 거꾸로 가는 게 중요하고 자, 거꾸로 가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또 두 번째 학생들은 자꾸 지수법칙을 배우니까 밑이 문자일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a는 숫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이렇게 숫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밑이 똑같은 2가 되죠. 그러면 2의 지수 3과 2를 더해서 5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밑이 숫자일 때도 지수법칙은 언제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밑이 2는 2끼리 해서 지수를 반드시 4와 3을 더해줘야 되고 그럼 5의 제곱은 혼자 있으니까 5의 제곱이죠. 이때는 숫자를 쓰기 때문에 곱하기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조금 전에 문자는 뭐한데 생략하는데 숫자는 이렇게 곱하기를 표시해 주는 게 맞겠죠. 아니면 2의 7제곱 점 찍고 가운데 점입니다. 소수점이 아니에요. 가운데 점을 찍고 5의 제곱을 적어주든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적으면 이것은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일 때는 곱하기를 생략하지만 숫자일 때는 곱하기를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수법칙은 거꾸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모든 지수법칙이 여기 중학교 때 5가지가 있는데 지수법칙은 거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꾸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2의 5제곱이라는 것은 거꾸로 간다면 2 곱하기 2의 4제곱도 되고 맞죠? 지수끼리 더해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2의 5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의 5제곱이라는 것은 3 곱하기 3의 4제곱도 되고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이처럼 거꾸로 가는 것도 숫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A의 x 플러스 1제곱은 거꾸로 간다면 A의 x제곱 곱하기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밑이 2고 지수가 x고 여기는 지수가 1이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를 뭐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2에 2x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2에 2x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지수법칙 거꾸로 가죠. 그러면 요 놈은 곱하기 2가 됐으면 2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요렇게까지도 쓸 수 있다는 것. 2를 앞에 적어서 요렇게까지 쓸 수도 있다는 것. 고등학교 가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얘는 보세요. 곱하기 2의 세제곱은 8이죠. 8을 앞에 적고 곱하기 점 찍고 2의 2x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 1번 법칙에서는 거꾸로 가는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는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2에 막 숫자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실 이거는 2의 6제곱이 6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을 거꾸로 가도 거꾸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2 때도 그런 거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지수법칙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 자, 지수법칙 2번은 뭐냐? 2번은 뭐냐? 자, 숫자로 먼저 확인해 봅시다. 숫자로. 자, A의 세제곱을 뭐 해라? 제곱해라. 이런 것을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요 A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요 동그라미가 뭐다? 제곱이 되어 있는 꼴이 되겠죠. 뭐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동그라미 곱하기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무엇이죠? A의 세제곱이 되죠. 요 동그라미가 A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 방금 배웠는 지수법칙 1번에 의하여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뭐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3 더하기 3. 3 더하기 3을 해서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6을 가만히 보니까 이 3과 2를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3과 2를 곱하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m제곱을 뭐 하면 n제곱 하면 바로 A의 이 m과 n을 곱하니까 m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면 이 mn이 곱하기니까 요 놈은 두 개를 곱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환 법칙이 생각이 나죠. 그럼 얘는 A의 n제곱의 n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바로 A의 n제곱을 m제곱 했다는 것까지
하나 더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자, 2의 세제곱의 4제곱은 바로 2의 3과 4를 곱해서 12제곱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고 2의 3과 4를 자리 바꾸어서 2의 4제곱의 세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첫 번째 거는 보시면 A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와 3을 곱해서 6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두 번째 것은 세제곱의 5제곱이니까 3, 5, 15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밑이 똑같죠. 그러면 방금 배운 지수법칙 1번에 의하여 밑이 같을 때는 지수 6과 15를 더해서 이렇게 21제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4번을 보면 얘는 x 4제곱이고 두 번째는 제곱의 5제곱이니까 10제곱이 되 10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이 4제곱이 되니까 12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더해서 14제곱으로 표현하고 y는 12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x의 14제곱 곱하기 y의 12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2번에서도 한번 다시 조금 고등학교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방금 했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m과 n의 자리를 바꾸어서 A의 mn제곱의 n제곱,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보세요. 4의 x제곱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요 놈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4라는 놈은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2의 제곱에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식이 이 네 개가 모조리다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해볼까요? 8의 x제곱 해볼까요? 8의 x제곱은 2의 세제곱의 x제곱이 되고 얘는 2의 3x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2의 x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의 x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3의 제곱이 되고 x제곱이 되면서 3의 2x제곱도 되겠죠. 그러면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이 중2 문제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고2 때 다시 나온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4는 2로 고칠 수 있구나. 미수가 8일 때는 2로 고칠 수 있구나. 미수가 9일 때는 3으로 고칠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2와 관계되는 것은 뭘까? 3은 관계되는 게 뭘까를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4와 8은 가만 보면 2의 거듭제곱이죠. 모두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의 1제곱은 2죠. 2의 제곱은 4죠. 2의 세제곱은 8이요. 같이 해볼래요?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는 모조리 다 미수를 뭐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2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을 할 수 있어야지 조금 심화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는 암기할 정도가 되면 문제 풀 때 좀 편합니다. 자, 그럼 3도 한번 해볼까요? 3의 1제곱은 3, 3의 제곱은 9,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 자, 81입니다. 3의 5제곱은 243.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9, 27, 81, 243은 모조리 다 뭐와 관계되는 미수가 된다? 3과 관계되는 미수가 된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는 4의 1제곱은 4, 4의 제곱은 16, 4의 세제곱은 64, 4의 4제곱은 256. 자, 이 수들은 모조리 다 누구와 연관이 된다? 4와 연관이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도 해볼게요. 5의 1제곱은 5, 5의 제곱은 25, 5의 세제곱은 125, 5의 4제곱은 625. 자, 그래서 이 25, 125, 625는 모조리 다 미수를 5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6도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6의 1제곱은 6, 6의 제곱은 36, 6의 세제곱은 216. 이 정도만.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는 36과 216은 누구와 연관이 된다? 6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뭘 예를 드느냐고 하면 보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81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처럼 81에 예를 들어서 81에 2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좀 어렵지만 이런 놈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82는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에 전체에 2x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누구? 요 4와
2x 플러스 1을 뭐 할 수가 있죠? 곱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학생들이 실수할 때 그냥 곱하면 3에 곱하면 8x 더하기 4라고 적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3에 요 4와 2x 플러스 1을 4와 2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3의 이제 지수에서도 분배 법칙 4, 2, 8x 플러스 4, 1은 4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면 81은 우리가 81이라고 하는 숫자는 81이라는 숫자는 미수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3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나중에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까지 요 내용을 여기 2의 거듭 제곱과 3, 4, 5, 6의 거듭 제곱을 좀 암기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답이 뭐가 될까요? 미수가 똑같으니까 x에 지수를 더하면 6제곱이 되겠죠. 자, 2번은 2에 3이고 여기 1이고 3이니까 얼마? 7제곱이 되겠죠. 물론 2의 7제곱은 128인데 여기서는 간단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7제곱으로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밑이 같은 것끼리 해야 되겠죠. A는 제곱 한 개니까 3제곱이 되고 곱하기 문자니까 생략해야 되겠죠. B는 1제곱 1제곱이니까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X는 X, Y는 Y끼리 미수가 같네요. X는 같이 해보세요. 4하고 2하고 더하면 6제곱. Y는 제곱과 1제곱이니까 3제곱이 되겠죠.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자, 2에 3, 4, 12제곱이 되겠네요. 얘는 X에 4, 7이 28제곱이 되고 자, 다음은 자, 앞에 거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을 곱하니까 6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은 A의 지수법칙 1번이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더하면 10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정도도 나중에 연습이 되면 뭘 해주자? 생략하자. 저 미수가 A라는 걸 똑같이 봤을 때 여기는 6이고 여기는 4니까 바로 10제곱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보세요. X고 여기는 X고 Y니까 따로따로죠. 8이 16제곱에 Y는 3호 15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수법칙 1번, 2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